오늘 철회노동자는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어제 사측과 교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요구한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만도지부 요구하는 임금 요구와 별도로 이 별도 요구가 있는데 사실 고용안정 종합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공장 투자만 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역시 노동시간 단축이 병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산업 전환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연이어서 정년 연장과도 연결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산업 전환의 시기에는 노동조합이 개입이 없으면 모든 것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 작업장 구성 라인 재배치 이런 것들이 사측 마음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노동조합의 개입이 필요한데 그 개입 중에는 노동시간 단축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전체 공장의 관점에서 보면 만도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불균형과 불안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막 같은 경우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주장하고 있는 유유 인력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또 익산 같은 경우는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채용을 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외주를 통해서 라인을 외주하고 그 인원을 다시 재배치하는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평택 같은 경우는 IDB 라인이 3교대로 운영됩니다. 이런 정도를 누가 하나의 사업체라고 보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사측은 전체 공장 차원에서의 고용 문제, 미래 전망에 대한 문제를 그런 시각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보는 겁니다. 또 만도노조와는 전사 고용안정위원회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교섭이 되기보다는 법적 공방을 벌이는 장으로 퇴색됐습니다. 우리는 전사 고용이나 본부 고용에 참여할 권한이 없습니다만 사측이 전체 공장 차원에서의 직원들의 고용 안정 그리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돌파구를 모색해 왔고 그 대안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라인 재배치로 고용 안정을 모색하고자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노동시간 단축은 주간 2교대를 완성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주간 2교대야 심야 노동과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자는 의미입니다. 실제 장시간 노동은 많이 줄었죠. 하지만 심야 노동 부분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고 또 3교대를 운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법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이 주간 2교대라는 말이 무색하게 2조 퇴근은 다음 날에 합니다. 그래서 이 주간 2교대의 취지에 맞게 1조와 2조 노동시간을 30분 줄이고 또 사무직은 4.5일제를 통해서 업무 효율을 대폭 높이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교섭 요구라는 것은 직원들의 고용 안정과 기업의 미래를 함께 바라보는 상상력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만드는 예로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교섭을 통해 풀어왔죠. 그런 면에서 노동조합 요구가 얼토당토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도 합니다. 이제는 사측의 상상력이 필요할 때죠. 87년 6월 항쟁 36주년이 곧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87년 6월 전국을 독재타도 호언철폐라는 구호로 가득 메웠던 시절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87년 6월 항쟁은 80년 5월 광주 항쟁의 부활이기도 합니다. 또 군부 독재 체제를 무너뜨린 전 국민적인 항쟁이었죠. 이는 또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시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 아래 국민의 주권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살펴보고 위기 극복을 위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실천하자는 제안을 하기 위한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선시대 제왕이 아닙니다. 실제 87년 6월 항쟁을 통해 달라진 헌법에는 그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일련을 보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나 많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난리면이라는 MBC 보도에 열받아서 대통령 전용기에 MBC 기자를 태우지 않았죠. 사실 대통령 전용기는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좋으면 태우고 싫으면 태우지 않겠다? 이것은 엄연한 언론 탄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출근길에 짧은 인사를 하는 행위를 했었죠. 근데 그것도 자기 기분이 내키지가 않으니까 일방적으로 없앱니다. 그럴 거면 아예 시작도 않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서는 언론과의 그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국무회의를 일방적으로 찍고 발언한 내용을 그냥 보도할 뿐이죠. 또 최근에는 양곡법, 간호법, 그 다음에 노랑봉투법, 대법관 후보에 대해서도 이 거부권을 사용할 판입니다. 이런 것들이 상권 분립 차원에서 볼 때도 대통령의 과도한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협치가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제왕처럼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적으로는 더 심각하죠. 그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이 개인의 청구권이 있음을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이 원하는 방식인 제3자 변제로 돌파구를 여는가 하면 미국의 입맛에 맞춰 대만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대만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외교라는 것은 실익과 명분을 고려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게 기본인데 대통령이 기분 내키는 대로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죠. 기어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대책이 없습니다. 시찰단이라고 가서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시료 채취도 하지 못한, 구경만 하고 와서 결과 발표는 국제원자력 기구 눈치만 보는 꼴이죠. 더군다나 가장 심각한 것은 노동자를, 국민을 적으로 몰아서 지지율 상승을 꾀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집회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발언이 나오자 경찰은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이어온 폭력적 속성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전남 포스코 광양 제초소 앞 고공농성을 벌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죠. 이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진압봉으로 때려서 이마를 피투성이로 만들어 진압하고 구속했습니다. 또 금속노련 위원장도 연행해갔죠. 결국 한국노총은 지난 7일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한국노총 사무처장 출신입니다. 호족에서 파겠다는 얘기까지 하는 정도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죠.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조선시대에다 가능한 일입니다. 87년 6월 항쟁의 정신을 기리면서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우리들이 나서야 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